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피나콜 재배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나콜 재배열은 아마도 지금까지 배우신 단원들 내용 중에서 재배열 중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반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널 다이올의 산성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스널 다이올, 그러면 이제 EU짜리 OH 작용기 두 개가 바로 EU자리에 붙어 있을 때를 비스널 다이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산촉매에 의해서 발생한 탄소 양이온 EU자리의 메틸기가 재배열되는 그런 스타일의 반응이고요. 이걸 이제 응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폭사이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탄소 양이온의 EU자리에서 OH 결합은 전자 제공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 밑에 반응 메커니즘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대로만 보시는 거는 뭐 그냥 반응을 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왜 물 분자가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로 전자를 제공하지 않고 메틸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화면을 바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OH가 바로 EU자리에 두 개가 달라붙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메틸기가 두 개씩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여기에다가 산촉매를 딱 넣어주게 되면요. 산촉매는 가서 붙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산소, 여기에 있는 산소들, 이 산소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군데 아무데나 가서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 붙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왼쪽 오른쪽이 어차피 동등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OH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때 여기에 OH2 플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탈기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때 이게 혼자서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탄소양이온 생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혼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H2O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탄소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 시그마 전자쌍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이 탄소가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겨서 결국에는 완전히 비어있는 p-오비탈을 생성하는 그 단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전자를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탄소 쪽의 시그마 스타는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전자밀도가 낮아진 그 오비탈 쪽으로 EU자리에 바로 이웃, 이 시그마 스타랑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 이런 시그마 결합, 이 세 개의 시그마 결합들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시그마 결합 중에 전자를 가장 잘 기여하는 결합이 여기로 이렇게 전자들을 살짝 밀어주는 효과가 생겨야 그나마 얘가 떨어지는 것이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상은 거의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시그마 결합 중에서 어떤 게 전자를 제일 잘 제공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요 C하고 O의 여기 시그마 결합은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냐면은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워낙에 세서 전자에 대한 인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EU자리에 전자 밀도가 낮은 게 생기더라도 요 가운데 있는 이 결합이 회전을 해가지고 이 시그마 결합, CO 시그마 결합하고 여기 시그마 스타가 최단 거리에 놓였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산소가 땡기는 힘 때문에 이 옆에 탄소 쪽으로 전자를 기여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H2O가 물 분자로 이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그마 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탄소에는 다른 CC 시그마 결합들이 두 개나 더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요거든 둘 중에 하나가 요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랑 최단 거리에 딱 놓이게 됐을 때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살짝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 탄소가 sp3 원성 탄소니까 sp3 원성 탄소는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전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랑 여기에 있는 시그마 결합이 최단 거리라는 얘기는 이 시그마 결합이랑 이 시그마 결합이 안티 배열에 놓여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 배열에 놓이게 되면은 나머지 여기에 있는 시그마 결합, 이 시그마 결합 두 개는 3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또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 시그마 기럽은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위쪽 약간 비스듬하게 위로 뻗어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이거는 약간 위쪽으로 점선 방향에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배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랑 상호작용하는 건 요 시그마 기럽 하나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이 매트릭이 그냥 재배열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앞쪽에 나와 있었던 메커니즘에서는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메틀기가 바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 탄소가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울게요. 탄소 하나가 이동을 했으니까 하나는 지우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OH가 있고 이렇게 탄소 양이온 생기면은 산소가 그제서야 전자쌍을 제공해서 이게 이런 카본일기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 메틀기가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 탄소 양이온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시그마 결합이 전자를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여기 시그마 스타보다 이제 비워져 있는 피오비탈이 생겼으니까 더 전자 밀도가 낮죠. 따라서 이게 전자를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이 시그마 결합의 양쪽 시그마 스타에도 전자들이 끌려가게 되니까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고요. 이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전자 밀도가 높은 전자쌍이기 때문에 얘가 전자를 채워주면서 이게 밀려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탄소 양이온 재배열과의 차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열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OH가 전자를 주면서 메틀기가 동시에 이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피나콜 재배열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 피나콜 재배열을 응용한 다른 반응에서도 반응을 적절하게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복잡한 구조를 할지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H가 디프로토네이션 돼버리면은 이렇게 케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피나콜론이라고 불러요. 피나콜론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게 출발 물질이 피나콜이고요. 이게 관용명이에요. 피나콜이 피나콜론으로 변하는 이런 반응을 피나콜 재배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는 뭐 이제 일반적인 교재나 일반적인 뭐 그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반응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 여기서 산소가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산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메틀기가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피나콜 재배열을 그러면 또 되게 유명한 반응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죠. 바로 사이클로헥세인 구조에 메틸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메틸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OH하고 메틸기가 붙어 있는 이 구조에다가 산촉매를 넣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도 피나콜 재배열 같은 스타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사이클로헥세인이라는 게 체어폼이니까 체어폼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체어폼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OH 하나는 위쪽으로 있고 나머지 OH 하나도 위쪽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메틀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에 H 플러스가 하나 딱 붙어서 물분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시그마 스타로 바로 옆에 최단거리에 놓여있는 시그마 결합은 바로 이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마 전자를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뭐 더 변형이 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비워져 있는 피오비타라고 여기에 있는 이 메틀기 그 다음에 여기 OH는 상관없고요. 그럼 메틀기만 전자를 이쪽으로 계속 제공을 하겠죠. 그럼 그때 산소가 전자쌍을 메틀기의 이 시그마 스타로 채워주면서 이 메틀기가 옆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로 메틀기가 하나 늘어나게 됐고요. 여기 메틀기가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있고 이 자리에는 CO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피나콜 재배열이 잘 일어납니다. 이때도. 그래서 생성물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쪽에 CO 떨본도 하나 있고 메틀기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이게 주생성물이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는데 사이클로헥세인 구조가 있고요.
OH 하나는 돌출 방향이고요. 여기에 메틀기도 있고 여기에 메틀기가 하나가 돌출이고 OH가 후퇴 방향으로 있는 이 구조에서는 조금 다른 생성물이 얻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H 플러스를 넣어주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하나는 OH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OH가 또 액시얼에 있네요. 이런 식이죠. 그럼 여기다가 H 플러스 하나를 딱 붙여버리면은 얘가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시그마 스타 오비탈로 C하고 O의 시그마 전자가 전자를 기여하지를 않아요. 산소 쪽으로 전자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 시그마 스타 쪽으로 전자를 이렇게 제공해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반응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반응이 안 가고 계속 있다가 얘가 어찌됐든 간에 메틀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OH가 액시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열로 존재할 확률이 훨씬 높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클로헥세인은 링 플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낮은 확률로 링 플립을 일으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링 플립을 익혀버리면은 여기에 OH가 하나 있고 이 자리에도 OH가 하나 있게 되고 여기에 메틀기, 여기 메틀기가 이렇게 하나 있는 상황이 되고 한쪽이 물 분자로 이탈을 하려고 하죠. 그럼 이탈을 하려고 하면 여기 시그마 스타로 그러니까 전자를 강하게 당겨버리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로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전자가 이거랑 이 결합이 평행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는 결합들이에요. 여기서 전자를 기여합니다. 그럼 이때 떨어져 나가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이 시그마 전자를 자꾸 이 옆에 시그마 스타로 빼앗기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양쪽 이 시그마 결합의 양쪽 시그마 스타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때 바로 이웃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다가 전자를 채우고 이 결합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구조가 희한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이 돼가지고 여기에 결합선이 메틀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 결합선이 여기로 연결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CO 더블 본드가 생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메틀기가 아까 기존에 원래 하나 있었죠. 메틀기가 하나 이렇게 있게 되고요. 원래대로. 자, 그럼 이 구조는 무엇일까? 지금 보시면은 육각형 고리였는데 지금 구조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 구조를 좀 예쁘게 그리자면 바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 양전하가 발생했을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메틀기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케톤이 하나 만들어지는 이 구조가 주생성물이다 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지라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과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가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정 못 믿으시면은 구글에다가 피나콜 리어렌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그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화합물을 반응시킨 반응식이 분명히 등장을 해요. 그럼 그 반응식에서 위에 있는 구조하고 아래에 있는 구조 각각이 이런 생성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결과를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반응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그냥 단순히 이걸 또 하나 암기할 것도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줄 외워버리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른 문제, 이런 문제 스타일을 응용한 문제들을 못 풀게 되니까 이 피나콜 재배열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나콜 재배열은 이렇게 독특하게 진행되는데 이 피나콜 재배열과 아주 유사한 반응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요. 그거는 이렇게 세미피나콜 재배열이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세미피나콜 재배열도 결국엔 피나콜 재배열과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1번, 2번, 3번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또 세미피나콜 재배열을 또 소개를 하자면은 1번 케이스는 OH 작용기 바로 이웃 자리에 이렇게 이탈기가 붙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조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는 OH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메틀기가 두 개 있고 여기에 OTS 같은 게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근데 여기다가 염기를 썼다고 돼 있죠. 근데 이 구조를 뭔가에 의해서 이 구조가 뭐 엮여 있는 형태가 돼서 이게 회전이 요 가운데에 있는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럴 때만 이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게 회전이 가능하면 이 반응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염기를 써버리니까 염기는 여기에 O- 이걸 뜯어낼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에 O- 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염기가 요 수소를 뜯어내 가지고 결국에는 O-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옆자리에 OTS가 만약에 안티배열로 놓여 있다면은 O-가 다이렉트로 이 이탈기가 붙어 있는 시그마스타를 때려 가지고 에폭사이드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에폭사이드 만드는 그 방법에서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만약에 이 구조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예시니까 예시라서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해놓고 다 회전이 가능할 것처럼 해놨지만, 이게 회전이 불가능한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구조다.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에 OH가 돌출 방향에 있고요. 그 옆자리에 OTS가 이렇게 돌출 방향에 있는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이런 구조에서 바로 피나콜 재배열이, 세미 피나콜 재배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염기를 딱 써버리게 되면요, 여기서는 염기가 O에 있는 H를 뜯어냈을 때 여기에 만들어진 O-하고요, O-하고 바로 옆에 있는 OTS가 절대로 안티 배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배열을 가지게 될 텐데, 여기에 O-가 있고 여기로 OTS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이게 이 시그마 스타를 때릴 수가 없어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 O-의 반대쪽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반응이 안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메틀기들도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그러면은 좀 전처럼 O-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OTS가 다이렉트로 뭐 떨어져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메틀기들이 있었겠죠. 이것도 링 플립을 일으켜 가지고, 링 플립을 일으켜서 이런 구조가 된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O-가 있고요. 여기 메틀기, 그 다음에 위쪽으로 OTS, 그 다음에 여기로 메틀기가 있겠네요. 그럼 OTS가 전자를 강하게 당기고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로 상호작용하는 요 시그마 전자를 기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스타로 O-가 전자를 밀어 넣으면서 메틀기가 이동을 하게 되고 OTS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한 자리에는 CO 더블 본드가 만들어질 거고, 그 옆자리에는 메틀기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미피나콜 재배열도 뭐 결국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나콜 재배열의 원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슬 구조에서 이렇게 이탈기하고 OH가 있는데 염기를 썼다. 그럴 때는 에폭사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게 회전이 좀 불가능한 이상한 구조다. 그러면 이때는 이런 세미피나콜 재배열을 꼭 유출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해요. 두 번째 케이스는 OH 작용기 바로 옆에 파이결합, 알켄이 있을 때예요. 알켄. 그리고 여기에 산을 썼네요. 뭐 이것도 비슷한데요. OH가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로 이중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뭐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여기다가 H 플러스 하나를 넣었어요. 그럼 H 플러스가 딱 달라붙겠죠. 그럼 여기에 탄소 이온이 생길 겁니다. OH가 있고 여기 메틀기들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탄소 양이온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 여기만 딱 따놓고 보면 앞에서 보셨던 피나콜 재배열, 바로 앞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시 앞 페이지 보셨던 피나콜 재배열의 지금 이 구조랑 거의 똑같습니다. OH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탄소 양이온이 생겨버린, 이걸 보시면은 똑같죠. 이 OH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탄소 양이온이 생겨버린 그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니까 이때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 결합 중에 하나가 전자를 기여할 거고, 그럼 그 시그마 스타에 산소가 전자쌍을 채우면서 메틀기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CO 더블 본드 옆에 메틀기가 두 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피나콜 재배열하고 결국에는 원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피나콜이라고 명명을 해놓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가 또 나오네요. 세 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생기는 건데 OH 작용기 바로 옆에 에폭사이드 구조가 있을 때를 얘기해요.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메틀기가 있고 OH가 있는데 여기는 산을 넣어도 되고 염기를 넣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을 넣어도 되고 염기를 넣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산을 한번 넣어보죠. 그럼 H 플러스가 여기 딱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산소가 시그마 전자를 강하게 당기겠죠. 그럼 여기 시그마 스타로 옆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이나 이런 시그마 결합이 전자를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전자를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항상 이 반대쪽 시그마 스타에는 전율도가 낮아지니까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기여해서 메틀기가 이동하고 고리가 열려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CO 더블 본드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자리에 메틀기가 하나 이동을 했고 그 옆에 이렇게 OH가 하나 만들어지는 이 구조로 생성물이 나올 거고요. 이걸 똑같이 염기로 한번 바꿔보죠. 여기다가 OH-를 넣어서 염기를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 O-가 생길 거예요. 여기 OH는 H를 뜯어버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옆자리에 에폭사이드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자, 이때 에폭사이드는 이 H가 붙건 안 붙건 어쨌든 C하고 O의 결합이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여기 시그마 스타로 이 메틀기들 중에 하나가 전자를 기여하고 있다면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산소가 전자쌍을 그 시그마 스타에 채워서 메틀기가 이동하고 고리가 열려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CO 더블 본드 여기에 메틀기 이동했고요. 이 자리에 O- 만들어지겠네요. 여기다가 H 플러스 넣어주면은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세 가지가 결국에는 피나콜 제베어라고 원리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피나콜 제베어라고 좀 다르게 OH 작용기 바로 옆에 좋은 이탈기가 있거나 알켄이 있거나 에폭사이드가 있을 때 이런 패턴들이 반응해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에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코올들을 쫙 다 설명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서가 남았어요. 근데 이서는 명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법들도 앞에서 배우신 반응들을 전부 복습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들 쭉 훑어보시면 돼요. 알켄에다가 수온을 쓰고 물 대신에 이렇게 알코올을 써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생기겠지만 알코올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이서가 된다는 얘기죠. 뭐 마찬가지 여기도.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잘 쓰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뭐 소개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알코올에다가 산초매를 넣으면요. 이렇게 알코올에 H 플러스가 하나 딱 달라붙겠죠. 그러면 좋은 이탈기가 되는데 이 자리가 1차 탄소라서 그냥은 못 떨어져요. 근데 2당량의 알코올을 넣었으니까 다른 알코올 분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산소에 있으니까 이렇게 SN2를 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산성 조건에서는 SN2라는 게 친액체가 반응을 주도해야 되는데 산성 조건에서는 친액체가 그러니까 이 OH에 H가 붙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반응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대략 한 13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이런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썩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 쓰지 않는 건데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스터를 만들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알코올에다가 염기, NaH나 NaOH 같은 염기를 써가지고 H를 뜯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알콕사이드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 음이온이 알킬할라이드에다가 SN2를 해서 이렇게 양쪽에 서로 다른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서를 만든다라는 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방법을 윌리엄슨 이서 합성법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은 대부분 이서의 합성은 이렇게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서가 일으키는 반응은 뭘까?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유기 작용기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떨어지는 작용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서예요. 그래서 이서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굳이 이서의 반응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이서의 산성분해 반응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가는 반응이라서 거의 뭐 등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분해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강산을 넣고요. 그러니까 주로 HBr이나 HI 같은 아주 강산을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H 플러스가 가까스로 극성이 되게 작은 작용기라서 가까스로 H 플러스가 붙었을 때 용해관에 존재하는 Br 마이너스가 SN2 타입으로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탈기처럼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는 SN2 같은 친핵성 반응들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반응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죠. H 플러스가 하나 붙고 여기 양전화 생기면 I-가 용해해서 높은 온도로 가열했으니까 뭐 에너지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때려버리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그럼 이런 거랑 이런 게 만들어지겠지만 이 반응이 갈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4차 탄소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 4차 탄소는 아니죠. 3차 탄소가 있고 한쪽에 1차 탄소가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H 플러스가 하나 딱 붙었을 때 Br 마이너스가 이 자리를 때리고 들어가는 속도보다 3차 탄소니까 모든 위에 있는 이런 구조들보다 탄소 차수가 제일 높죠. 그래서 요 결합 길이가 제일 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가 전자를 더 쉽게 잘 잡아당겨서 그냥 떨어져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한마디로 Br 마이너스가 때리고 들어가는 그 SN2 타입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이탈기가 통째로 떨어져 나오는 SN1 타입의 반응이 좀 더 빨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탄소가 있을 때만 있어는 산성 분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떨어져 나오면 여기 탄소 양이온 생기고 Br-는 그제서야 탄소 양이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반응들만이 사실상은 이서의 주된 반응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반응 말고는 뭐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뭐 이서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서를 응용한 반응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서의 산성분해였고요. 이서의 반응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서가 들어가는 반응이라서 클라이젠 재배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반응을 하나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라이젠 재배열을 배우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코프 재배열하고 옥시 코프 재배열을 먼저 배우시고 배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거든요. 코프 재배열이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그 다음이 옥시 코프 재배열로 응용이 됐고요. 그걸 다시 클라이젠 재배열로 이렇게 더 응용을 한 게 이게 최종 버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프 재배열이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죠. 파이 결합 두 개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하고 5번의 파이 결합이 있는 1,5 다이엔에서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파이 전자가 뱅글 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이 전자들이 뱅글 돌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라디칼 타입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반응 생성물을 유추해내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시면 1번하고 5번 자리에 탄소가 이중결합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1번, 여기가 5번이었어요. 2, 3, 4, 5, 6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구조를 지금 보면은 구분이 좀 쉽게 되겠지만 사실 얘를 사슬 구조로 변형시켜 버리면요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를 넣고 다른 시약 아무것도 쓰지도 않습니다. 가열만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여기에서 메틸기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결합이 이 구조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3번 자리에 있던 여기서부터 1, 2, 3, 4, 5, 6이라고 썼는데요. 3번 자리에 있던 메틸기가 마치 1번 자리로 1, 2, 3, 4, 5, 6 해가지고 이중결합들은 그냥 번호가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3번 자리에 있던 치환기들이 모조리 1번 자리로 이동한 것 같은 효과가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 반응을 개발한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알기로는 재배열은 전부 바로 이웃 자리로만 전자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3번 자리에서 1번 자리로 이동했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메틸기들이 3번 자리에 붙어 있던 치환기들이 1번 자리로 이동한 게 아니라 1번하고 6번 사이의 결합이 새롭게 생겨버리는 거고 3번하고 4번 사이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져 버리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발생하는구나 하고 찾아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반응을 이제 코프 재배열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코프 재배열은 보시다시피 반응물이 이렇게 생겨보는데 여기도 1,5 다이엔이고요. 생성물도 1,5 다이엔이에요. 그럼 얘는 똑같이 뭐 반응이 처음 시작됐던 이쪽으로 막 가겠지만 용해 간의 이 물질, 출발 물질하고 생성 물질의 농도가 거의 유사해지는 시점이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출발 물질, 근데 얘도 출발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뱅글 돌려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프 재배열은 수동률이 50%를 넘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반응이 이쪽 저쪽에서 수동률을 얻어내기가 양쪽 다 생겨버리니까 수동률이 좀 높지 않아서 그래서 수동률을 높이려고 사람들이 바로 옥시코프 재배열이라고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프제 배열에서 나오는 1번, 2번, 3번 요 자리에 3번 자리에 있던 치환기를 OH 작용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OH 작용기로 바꾸고 이렇게 350도 정도로 가열을 해버리니까 똑같이 코프제 배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근데 문제는 생성물이 아까처럼 그냥 다이엔이 아니고요. 여기에 anine이 하나 생성됐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우신 대로라면 anine은 아주 쉽게 토토모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토토모화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케톤이 아니라 카본일기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생성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속도보다 토토모화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니까 이런 구조가 돼버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이런 코프 재배열 같은 재배열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수독률이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반응들은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옥시코프 재배열을 이렇게 응용한 반응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구조나 이런 구조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이미 2017학년도 피트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안 나온다라고 뭐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옥시코프 재배열이 나왔는데 옥시코프 재배열을 하다 보니까 OH 때문에 OH가 좀 극성이 강한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반응성이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날, 부반응이 일어날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1번, 2번, 3번 아까는 코프 재배열이건 옥시코프 재배열이건 전부 3번 자리는 탄소였어요. 근데 이번엔 산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서. 이렇게 이서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서는 어떻게 돼요? 극성이 낮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OH가 있을 때보다 다른 반응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바이닐기를 한쪽은 이렇게 알릴 작용기를 붙여놓고서 반응을 했더니 이때도 똑같이 코프 재배열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성물이 얻어지는데 이때는 다이엔이 아니죠. 아까 보셨던 이런 카본열기가 있는 구조가 다이렉트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수독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조에서만 클라이젠 재배열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쪽은 알릴기가 붙어 있는데 한쪽은 바이닐기가 아니라 벤젠고리가 있을 때도 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젠고리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O 알릴기가 붙어 있죠. 그럼 이렇게 전자쌍 넘겨주고 전자쌍 넘겨주고 전자쌍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생성물은 사실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CO 떨본도 생기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벤젠이었었죠. 근데 벤젠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페놀이라고 하는 구조가 사실은 OH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벤젠골이라고 한다면은 벤젠골이 전체를 보지 마시고 OH가 붙어 있는 탄소 부분만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 그러면 이게 이놀이죠. 그래서 벤젠고리에서는 방향족성 때문에 방향족 공명 안정화 에너지 때문에 이런 이놀 형태가 더 우세하지 이런 케톤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케톤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럼 요 옆자리가 지금 여기에 원래 수소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수소가 토토모화를 해서 이번 역으로 이 케토폼이 이놀폼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리가 이렇게 알릴기만 O에서 떨어져서 올소 위치로 이동한 것 같은 생성물이 이런 게 주생성물로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알릴기가 이번에는 분자내에 있는 이 파이결합, 옆에 있는 이런 파이결합하고 코프 재배열을 한 번 더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반응이 바로 클라이젠 재배열입니다. 클라이젠 재배열도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니까 뭐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수업을 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좀 보세요. 그리고서 자주 보시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클라이젠 재배열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피트 시험 범위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고요. 뭐 피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미트나 디트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전공을 위해서 공부하시거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요 다음에 나오는 제가 이미 오래 전에 이제 찍어 놓은 자료가 있죠. 바로 유기화학 파트 2 부분, 그걸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피트 범위에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요. 에폭사이드 고리얼림이죠. 에폭사이드 고리얼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산성 조건, 한마디로 산촉매를 넣고 반응을 할 때죠. 산성 조건이라는 건 근데 말을 항상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이게 친전자성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H 플러스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친전자성이겠죠. 그러면 H 플러스가 여기에 붙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항상 앞에서부터 제가 제목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친전자성 반응이기 때문에 친전자성 조건에서는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 때문에 반응이 주도되는 거예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들, 전자를 빼앗아가는 애들 때문에 반응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성 같은 걸 판단하실 때 항상 산성 조건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가 전자 밀도가 제일 낮아서 어느 방향으로 전자를 잡아당기겠구나. 제일 세게 잡아당기는 애가 누굴까?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O에 H 플러스가 붙어서 산소에 플러스 하나가 생기면은 이렇게 전자를 땡기고 여기서도 전자를 땡겨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차 탄소고 여기는 2차 탄소네요. 여기는. 그럼 1차하고 2차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편극된다고 계속 소개를 해왔었냐면은 차수가 높은 쪽이 결합 길이가 길어서 더 많이 편극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더 많이 편극된 탄소의 시그마 스타가 델타 플러스가 더 크고요. 더 적게 편극된 1차 탄소는 델타 플러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길까? 당연히 더 많이 편극된 쪽이죠. 그래서 알코올은 여기로 들어간다. 차수가 높은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뭐 3차니까 볼 것도 없죠. 전부 차수가 높은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맥머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1차 탄소고 여기는 2차 탄소인데 HCl을 넣었더니 이것도 똑같이 산성 조건인데 희한하게도 CL이 1차 탄소 쪽으로 들어가서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얻어지더라. 이런 내용을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혼동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대부분의 산성 조건 에폭사이드 고리얼림은 다 이렇게 차수가 높은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H 플러스가 붙고 나면 용액 안에 Cl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에서는 음이온을 띠는 입자들이 친액체로 작용할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친액체가 중성분자들이죠. 한마디로 강산성 조건에서 H 플러스가 용액에 잔뜩 있는 조건에서 음전하를 띌 수 있는 것은 할로젠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음전하를 띠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음전하를 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친액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원래부터가 X-들은 아시죠? HCl, HBr, HI 이런 애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액에다 이런 물질들을 섞어버리면은 X-로 존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잔뜩 용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X-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O-나 N-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음이온들은 이렇게 강산성 조건에서 절대로 H 플러스하고 무관하게 혼자서 음전하를 띠고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친액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은 할로젠에서만 특이하게도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차하고 1차 중에서는 이 음이온이 충돌하기 쉬운 쪽이 여기거든요. 이 자리는 입체장애가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게 여기가 3차로 이렇게 차수가 제일 높은 탄소 이런 자리에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H 플러스가 붙었을 때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워낙에 커지고요. 여기 1차는 델타 플러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를 충돌하기 쉬워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게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려고 하지만 근처로 오면은 여기서 땡기는 힘이 워낙에 세서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오히려 높아져서 이거 보세요. 차수가 높은 쪽으로 CL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처럼 차수 낮은 쪽으로 들어간 것도 꽤 생기긴 생겨요. 하지만 어쨌든 주생성물은 이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에폭사이드 고리얼림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직 HX만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염기성 조건에서는 볼 것도 없어요. 염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친핵성 조건이다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자쌍 주계가 반응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폭사이드가 어떻게 생겨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O-가 과연 어디에다가 전자를 더 제공하기가 더 쉬운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O-가 얘가 끌어당겨서 그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얘가 때리고 들어가는 건데 이쪽에는 3차 탄소고 여기는 1차 탄소예요. 근데 여기도 산소하고 붙어 있고 여기도 산소하고 붙어 있으니까 전자는 어차피 산소 쪽으로 쏠려 갑니다. 그럼 여기도 델타 플러스고 여기도 델타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좀 더 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가 어찌됐든 전자가 부족한 오비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차 탄소는 옆에 입체 장애가 크게 걸리는 애가 2개나 붙어 있고요. 차수가 낮은 쪽은 입체 장애가 적게 걸리죠. 얘가 충돌 확률은 여기가 훨씬 높아요. 그럼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차수가 낮은 쪽에 고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염기성 조건, 친핵체를 강한 걸 썼을 때다. 용해간에 H 플러스 같은 건 없을 테니까 주로 친핵체들이 전자쌍 주계가 반응을 주도해서 전자쌍 주계가 충돌하기 쉬운 쪽으로 간다. 이것만 명심하시면은 에폭사이드 고리 열림은 진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알코올 12단원 내용이 전부 마무리가 된 겁니다.